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우리 꼭 한 번씩 듣는 말들이죠. 형 크레아틴 그거 먹고 있어요? 그거 혹시 신장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물만 잔뜩 껴가지고 살만 찌는 거라던데. 오늘은 이 헬스장 필수품의 바로 주인공 크레아틴을 논문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직업병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레아틴 팩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은 국내에서 고시형 기능성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단 하나입니다. 근력 운동 시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3g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크레아틴은 근육을 키워주는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해도 크레아틴만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말라있진 않겠죠. 자, 우리 몸에서 크레아틴은 대부분이 다 이 근육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에서 힘을 많이 사용할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즉각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바벨이 멈출 듯 말 듯 바로 그 순간에 PT쌤이 외치는 한마디가 있죠. 하나만 더. 바로 그때 쓰이는 에너지 시스템이 크레아틴, 포스포크레아틴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레아틴은 에너지 보조 배터리입니다. 크레아틴이 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느냐? 크레아틴이 특이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용을 하는 보충제 중에서도 사람 연구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림포드 크리스티가 금메달을 획득을 하고 크레아틴을 복용하면서 훈련을 진행을 한 것을 인정을 하는 데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RCT 데이터와 메타 분석, 체계적 문헌 고찰 등 다양한 임상시험이 의약품 못지않게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 저장량이 실제로 올라가고 그게 바로 운동 수행으로 연결되는 게 사람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은 효과가 있다, 없다 라는 논쟁은 거의 졸업은 한 상태고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크레아틴의 효능은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력의 증가입니다. 크레아틴을 복용을 하면서 저항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에게서 상체와 하체의 근력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레아틴을 복용을 할 때 하루에 3g을 복용을 하든 5g을 복용을 하든 초보자든 숙련자든 그렇게 조건바를 많이 타질 않습니다. 대다수의 문헌에서 하루에 5g씩 매일매일 섭취를 했을 때 충분한 근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메타 분석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제지방량 1kg 이상 추가로 증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 꼭 나오는 말이 있죠? 그거 그냥 수분 찬 거 아니에요?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8주에서 12주가 지나도 증가량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초기에 펌핑이 되면서 물만 차는 게 아니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크레아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헬스 하시는 분들, 전문가 수준으로 다들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건 크레아틴은 젊은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유용한 게 아니라 노인 근감소증에도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은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 반응이 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헬스에서 근육이 증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를 못해요. 이때 크레아틴이 에너지를 보조를 해주니까 운동을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근력 강화에도 이미 유의미한 효과들이 확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RCT 데이터에서 뼈와 인지 기능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골밀도가 직접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일부 문헌에서 약간의 증가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일부 폐경기 여성에서 뼈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의 근거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기능 향상도 단순히 그냥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근거 수준이 많이 빈약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잤다라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완충을 해주는 효과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대 포장을 해서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레아틴을 복용하시는 분들 신장은 괜찮나요? 간은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걱정 없이 복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크레아틴을 초기에 복용을 했을 때는 혈액검사에서 단순하게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게 신장이 망가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신장이 망가져서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심독성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든지 임신을 했거나
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무턱대고 복용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복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크레아틴은 헬스장 전설템이 아니라 근거가 가장 잘 쌓인 보충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법처럼 근육이 막 불어나는 건 아니고요. 꾸준한 저항 운동과 함께 기대치를 정확하게 알고 대상자를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